자, 다음은 인문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인문적 특성은 토지에 누가 개입했어요? 인간이 개입했어요. 왜요? 토지가 주는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이고 가변적이고 신축적 특성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자, 그럼 한번 보시죠. 토지는 부증성이 있어서 절대량은 딱 정해져 있다. 기억납니까? 더 늘릴 수 없어요, 토지는. 그런데 이 토지에 인간이 개입해서 보시다시피 이 토지가 지금 여기가 산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깎아서 택지로 만들 수는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즉 용도를 다양화시켜서 이용함으로써 토지가 주는 제약을 완화시켜 보겠다.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또 이 토지가 너무 커요. 그러면 분할해서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또 너무 적어요. 그러면요. 병합해서 이용할 수도 있네요. 인간이 개입해서. 그래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토지에 인간이 개입해서 그 토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은 바꾸어서 이용할 수 있죠. 그것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인문적 특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용도의 다양성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용도의 다양성에서 파생되는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자,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랬을 때 당연히 인간이 개입해서 그 토지의 용도를 다양화시켜서 이용한다. 그래서 토지가 준 제약을 완화시키는 건데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최유효 이용이라는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 유효한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한 개밖에 없으면 최 이런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상도 하나의 상밖에 없으면 최우수상 이런 말이 필요 없죠. 최우상이 있다는 건 그 밑에 우상도 있고 뭐 장려상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최 이런 말이 쓸 수 있는 것도 용도가 다양해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중에서 최고 최선의 이용을 찾아 이용하는 것이 최유효 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최유효 이용 이런 말이 등장할 수 있는 것도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을 가진다 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가치다원설이다 이런 말을 앞으로 쓸 겁니다. 가치다원설이라는 표현은 김영진 교수가 가격다원설이라고 표현을 해서 가격다원설 이렇게 쓰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가치다원설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토지는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지겠죠? 상업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면 가치도 다원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적지론 이런 말을 배울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입지론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부동성이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입지론. 그런데 적지론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을 때 부지가 있을 때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적지론입니다. 아까 입지론은 용도가 있을 때 그 용도에 주어진 토지를 발견하는 것이 입지론이었죠. 그런데 이건 토지가 있을 때 그 토지에 적합한 용도를 찾는 겁니다. 왜 용도를 찾습니까? 용도가 다양하니까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유효용인가 파악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적지론 이런 것도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을 가집니다. 우리 앞에서 후보지, 이행지 이런 말 배웠나요? 안 배웠다고는 말 못하겠죠? 예, 그래요.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 땅이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전환이다, 이행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를 바꾸어서 최유효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도를 바꿀 때 사용되는 용어인 후보지, 이행지 이런 개념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학개론 공부하시면 경제적 공급 이런 말을 많이 배울 거예요. 경제적 공급이다라는 말은 토지의 절대량은 아까 부증성 때문에 늘어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의 용도를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땅이 있다. 이만큼은 농지로 이용하고 이만큼은 택지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택지가 부족해서 농지를 이만큼 택지로 바꿀 수는 있죠? 그러면요.
농지는 줄어들면 택지의 양은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택지의 공급을 늘렸다 이런 것을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도 역시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용도의 다양성 파악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달아두면 창조적 이용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창조가 뭐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게 창조적인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도 용도가 다양해서 이렇게 새로운 용도로 이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용도의 다양성을 떠올려 주세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79쪽까지 쭉 써놓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다 또는 분합성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역시 인간이 이 토지에 개입해서 이 토지를 뭐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병합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갑이 있습니다. 지금 갑이 이 토지를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거용으로 이용할 때는 딱 알맞는 크기였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용도 지역이 변경되어서 이제 이 지역에서 이 토지를 상업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상업지로 이용하려고 보니까 갑 토지는 주거지로는 딱 알맞는 크기였는데 상업지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좀 적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을토지가 있네요. 자, 을토지도 지금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토지하고 을토지를 뭐 했더니 병합해서 이용하게 되면 상업지로 이용하기 어때요? 딱 알맞는 크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병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용도가 뭐 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뭐 해주고 있다?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지원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병합을 통해서 갑과 을토지를 딱 이제 병합해서 상업지로 쓰게 되면 자, 물어보죠. 그래서 갑 토지의 가치가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을토지의 가치도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너무 유치한 걸 물었나요? 미안합니다. 그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말하는 건 수학이고요. 우리는 인간이 개입하면 아까 인문적 특성은 신축적이고 가변적이라 그랬잖아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요. 2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나온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 병합을 했을 때 이렇게 상업지로 이용하면 오히려 가치가 더 커질 수도 있죠. 합병을 통해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대 토지가 되면 오히려 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 증가나 감가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할했을 때도 역시 증가나 감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토지를 병합했더니 이 플러스 알파가 매우 크답니다. 뭐 플러스가 2 더 올라간대요. 합치면 2가 아니고 4가 된대요. 그러면요. 이때 갑이 을한테 네 땅 팔아라 그랬을 때 을이 1이 아니라 2주면 팔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이 2라는 가격은 다른 사람, 이 토지를 갖지 않은 병이나 정에게는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1의 가치를 가진 땅을 2 내놓으라니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어때요? 안 산다 그래요. 그런데 갑은 이 토지를 병합하게 되면 이게 2가 지금 4가 되는 상황이라면 2라는 가격을 주고도 어때요? 내가 살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2라는 가격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한정되어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 한정가격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한정가격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병합분할의 가능성과 관련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2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 그러면 합병 증가가 나오죠? 그때 이 갑 토지를 영어로나 획지라고 표현하고 을토지도 획지입니다. 이 획지하고 획지를 합하면 영어로 플로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로테이지하고 플로테이지를 또 합하면 블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병을 해서 증가가 생기고 이런 것을 뭐라고도 쓰느냐 하면 플로테이지 현상이다. 뭐 이렇게도 씁니다. 합쳤으니까 어셈블리지다. 뭐 이런 말도 써요. 예.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어디에서 병합 분할의 가능성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 플러스 1은 2